최근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하락이 금융위기나 대형 악재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에 불과한 것인지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수많은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미국 경기 둔화, 인공지능 투자 열기 약화,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의 핵심은 예상 밖의 악재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자금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메리츠 증권은 이번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6월 말 반기 결산을 앞둔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과 글로벌 펀드들은 반기마다 자신들이 보유한 국가별, 업종별, 종목별 비중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 비중이 높아지는데 위험 관리를 위해 일부를 매도해 원래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AI 관련 기대감으로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이 예상보다 커졌고 이를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실제 결제가 이틀 뒤에 이루어지는 T결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6월 말 기준으로 보유 비중을 맞추려면 실제 마지막 거래일은 30일이 아니라 26일이 됩니다. 바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매매일이었던 셈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장 시작 전 동시효과부터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온 점 역시 개별 악재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바스켓 매매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매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반도체 업황 악화나 AI 수요 둔화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애플의 일부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과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가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 증권은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하루 급락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정된 리밸런싱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고 여기에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 매매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한 방향으로 몰릴 경우 현물 시장까지 급격하게 흔들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불안도 크게 커졌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상승장이 끝난 것 아니냐는 의견과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에 나섰지만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일시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분기 말이나 반기 말 리밸런싱 과정에서 외국인 대량 매도가 발생한 뒤 며칠 안에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참고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번 조정이 리밸런싱 때문이라면 길어야 6월 말까지는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스피의 단기 지지 구간을 8050에서 8450선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던 20일 이동평균선을 근거로 한 분석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시장이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강한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투자 심리는 한동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모두 특정 증권사의 시장 분석이며 아직 이번 급락의 원인이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와 환율, 글로벌 경기 전망, 반도체 업황, 외국인 수급, 지정학적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리밸런싱이 끝나면 바로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하루 급락만으로 장기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결론 내리기도 이릅니다. 결국 앞으로 며칠 동안 외국인 수급과 기관 매매, 미국 증시 흐름, 반도체 업종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급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줬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한 줄에 흔들리기보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시장,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과연 이번 급락이 단순한 반기 리밸런싱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변동성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며칠간의 시장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하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경제와 투자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